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배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제가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파는 모델에 이제 LFP 배터리를 쓴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루머는 꽤 있었고 이미 CATL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어느 정도는 예측은 했지만 그 루머도 굉장히 많이 돌았죠. 과연 이게 지금 제가 그냥 조금 과장해서 이제 NMC나 NCA 대비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LFP가 이제 거의 반토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거의 한 60%죠. 어쨌든 상당량의 지금 에너지 덴시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가 발전해가는 흐름과 맞지 않는 이 배터리가 아무리 가격 경쟁력이 있지만, 근데 정말 가격 경쟁력이 세죠. 이 기사에도 얘기했듯이 공식적으로 이제 킬로와트당 80불이고 이 말이 나온 게 60불이고 루머로는 지금 $50까지 막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니까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현재가가 $80입니다. 이미 현재 가격이 NCA나 NMC 대비해서 30% 정도 쌉니다. 더군다나 NMC 대비해서 거의 반값이니까요. 물론 세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이런 셀을 가지고 전기차를 과연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한번 그래도 이렇게 소식이 나온다면 그 뒤에 어떤 배경이 있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힘이 있기에 중국 회사들은 이렇게 LFP 배터리를 이렇게 확실히 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래서 이번엔 배터리 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항상 중국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배터리 셀은 오케이, 인정한다. LFP는 당연히 NMC나 NCA 대비해서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거다. 하지만 팩으로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팩으로 보면은 이제 셀2 팩 기술을 쓰게 되면은 약 한 킬로와트당 145W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 이게 진짜 차가 나와봐야 아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정말로 중국에서 주장하듯이 그렇게 NMC 811에 대비해서도 그렇게 꿀리지 않고요. 811이 아니라 다른 거에 비하면 NCA에 비해서도 정말로 한 20%, 10%, 20% 정도는 지금 꿀리는 수준인데, 다른 조성에 비해서는 그렇게 뒤처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팩 자체에 지금 나타나는 킬로그램당 와트아워는 꽤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의 옛날 팩과 지금 팩, 그리고 이제 아우디 이트론이라든지 포르쉐 타이칸까지 이제 셀이 아닌 팩으로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테슬라 모델 S가 처음 나왔을 때의 팩 무게가 한 1200파운드 정도 됐습니다. 그 1200파운드가 85kWh의 배터리 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모델 3의 배터리 팩이 1000파운드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1파운드가 450g이니까요. 뭐 1000파운드면 450kg을 조금 넘겠네요. 근데 이 85D죠. 그러니까 모델 S가 처음에 이제 60도 만들었고 85도 있는데, 그 85kWh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 들어있는 배터리 양이 80kWh입니다. 반면에 모델 3는 75kWh라고 하지만 실제 탑재된 용량도 80kWh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한 4년 요 사이 동안 테슬라도 배터리 팩에서 진전을 이루어서 무게를 감량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용량은 똑같은데 거의 뭐 200파운드 가까이 줄였으니까 90kg 가까이 줄였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상당량을 다이어트에 성공한 겁니다. 이 기술은 고스란히 이제 최신형인 모델 S에 이제 100D에도 적용이 돼서 어디에서 이제 줄였나 봤더니 쿨링하는 시스템에 이제 쿨런트를 넣는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여러 부품들을 좀 얇게 만드는 데 성공해서 이런 부분에서 무게를 감량해가지고 모델 S의 이제 85랑 현재 모델 3 롱레인지의 배터리 무게가 용량은 똑같은데 무려 200파운드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가팩토리 1에서 파나소닉은 셀만 공급하지 팩을 만들진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테슬라의 진짜 기술력은 팩을 진짜 잘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회사들과 이제 비교해 보면서 알게 됐는데, 예를 들면 포르쉐 타이칸은 어떨까요? 이 포르쉐 타이칸이 800V 시스템을 채택해서, 당연히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동일 파워와 동일 저항이라고 가정을 하면 당연히 높은 볼티지의 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근데 그건 동일 파워와 동일 저항일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바뀌면은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도 아이들리 당연히 볼티지가 높은 게 더 이제 손실을
줄일 수 있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와이어링이라든지 이런 걸 슬림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게를 줄였지만 여전히 신기한 게 모델 S 대비 배터리 용량은 지금 보시면 100kW짜리 모델 S의 실 용량은 102kW가 좀 넘게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쿨링 시스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해서 무게를 감량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것의 무게가 한 600kg 좀 넘어서 이게 아마 1300파운드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는 포르쉐 타이칸이 좀 더 무거운데 용량은 거의 9kWh, 10kWh 정도 이제 그러니까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사에도 나와 있죠. few hundred pounds가 이제 모델 S 대비 무겁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팩뿐만 아니라 실제 차 무게가 모델 S의 차 무게는 한 4,800에서 4,900인데 포르쉐 타이칸 터보 S의 무게는 벌써 5,000파운드를 훌쩍 넘어버립니다. 5,100파운드도 넘었죠. 그래서 EPA에서 이 전비를 측정했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모델 S는 지금 100을 넘는데 시티랑 하이웨이는 100을 넘고 있는데 포르쉐 타이칸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물론 다른 영향도 있습니다. 전비라는 게 이렇게 배터리 셀만 보는 게 아니라 배터리 팩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듯이 여러 가지 다른 이제 모터의 효율이라든지 설계, 뭐 소프트웨어적인 면 이런 걸 다 봐야 되지만 무게가 더 무거우면 당연히 불리한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무거우니 이게 전비가 기본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테슬라가 확실히 여기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 아우디 이트론을 보면 더 황당합니다. 아우디 이트론은 더 무겁습니다. 95kWh인데 1,500파운드에 육박합니다. 그러니 전비가 좋을 리가 없겠죠. 차 무게는 5,700파운드를 넘습니다. 아까 모델 S 무게 보셨죠? 아우디 이트론은 모델 X, 이제 SUV죠. 모델 X보다 무게가 더 나갑니다. 이게 더 작은 차거든요. 아우디 이트론이. 여기 크기도 제가 찾아보니까 크기가 확연히 모델 X가 아우디 이트론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차량 무게는 근데 이건 뭐 거의 300파운드 가까이 차이가 나죠. 300파운드면은 100kg가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당연히 전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량들이 기존 내연기관들 어느 회사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배터리 팩은 가볍고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고 차량 무게까지도 더 가볍습니다. 여기서 이제 테슬라의 이제 진가가 나온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제 모델 S랑 모델 3랑 이제 비교해 보면요. 이 케이싱도 조금 더 두껍지만 케이싱이 더 작아져서 전체 이 케이스가 좀 더 가벼워졌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을 바꾸게 되면은 2170 셀로 이제 가게 되면은 좀 더 이제 다이어트할 여지가 있는 거죠. 모델 S도. 굉장히 테슬라가 이 경량화에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160Wh/kg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전기차 팩 중에서는 최상위 수치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제 테슬라의 진 면목이고요. 반면에 이제 코나 일렉트릭이라든지 쉐비 볼트 같은 경우는 코나 EV는 약 한 지금 141Wh/kg을 자랑하고 있죠. 이건 아우디 이트론인데 약 136Wh/kg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건 쉐비 볼트인데요. 쉐비 볼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무게는 거의 모델 3랑 비슷한데 57kWh밖에 넣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는 130Wh/kg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기서 이제 중국 회사들의 경쟁력이 오는 게 아닌가. 테슬라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이 셀2팩 기술을 적용하게 되면은 지금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만드는 팩하고 큰 차이가 난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당 와트로 보면 정말 차이가 없거나 거의 적죠. 근데 가격은 훨씬 쌉니다. 거기서 이제 중국 회사들이 경쟁력을 갖고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중국 BYD의 배터리를 앞으로 포드가 쓴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내연기관 차들도 중국에 이런 배터리 팩을 쓰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LFP가 내구성이 좋다 한들 일단 차를 또 만드는 건 다른 얘기니까요. 이제 일단 나와봐야 알겠지만 이런 루머들이 좀 더 이제 설득력을 얻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이야기가 되는 이유는 이런 팩으로 봤을 때 진짜 경쟁력이 스펙상 무게 대비 이제 에너지를 얼마나 저장할 수 있는 거에서 확실히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도 매우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테슬라에 비교하면 떨어지지만 가격을 생각하면은 이건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